지난주 시장 분위기 정말 좋았죠. 코스피가 이제 2,700선을 거의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은 약간의 조정 2,6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던 조정이니만큼 오늘 시장의 조정이 깊지도 않고요. 앞으로 이 조정이 더 길게 갈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주간 전략을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시장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긍정적인 어투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때라고 보는 것 같은데 시장이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대신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쉬어갈 자리 투자 기회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좀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우리 증시는 그만큼 따라가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증권입니다. 화수분 전략, 밸류가 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이 통할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만합니다. 지난해와 올해를 좀 비교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한 해 동안 28% 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에 어떤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의 주가 수익률이 30% 가깝게 가능했던 시장이었고요.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고 홍콩 증시, S&P 500, 다우존스 지수까지 일제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또 부진하다는 인도 증시까지 사실상 한국보다 시장의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로 내렸나 봤더니 다시 봐도 처참합니다.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가 넘게 지난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시다시피 그냥 포트폴리오 주가가 9% 마이너스인 거고요. 코스닥에서 종목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게 상승하는 종목까지 합친 거니까 아마 21%보다 더 좋지 않은 수익을 가지고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해 들어서 약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은 약간의 밸류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끼는 듯 하고요. 다른 국가와 좀 비교를 해봤더니 홍콩은 여전히 좋습니다. 홍콩은 외부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실 중국의 경기를 크게 타기 때문에 홍콩 증시 지난해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코스피 보시다시피 이제는 상위권에 랭킹을 올렸습니다. 코스닥은 이번 해 들어서 14%, 코스피는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 S&P 500,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일본 증시, 그리고 나스닥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한국 증시가 이렇게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여건이 따라주기 때문인데 삼성증권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약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약세가 오늘 한국 시장에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외환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해 대비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이 앞으로 1,500원대, 1,60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난해 연말까지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약간 좀 쏙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외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의 평균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20조 원대를 밑돌았는데 이번 해 들어서는 20조 원대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따라줘야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앞으로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 한국 증시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하면서 오늘의 시장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짧고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어떠한 기업일까요? 삼성증권의 리포트에서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이번 해에 들어서 한국 시장에 확실히 주인공이 많습니다. 미국 증시의 주인공 무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 해 들어서 주가가 보시다시피 149%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4% 넘게 급등, 한화오션 95%, 알테오젠 27%, SK 하이닉스가 이번 해 들어서 23만 원대까지 처치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20% 넘게 급증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5개 기업 모두 다 사실 다른 기업들의 주도주 대비해서도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고요. 알리바바 중국에서 최근에 잘 나가고 있죠. 주가가 66% 넘게 올랐고 샤오미, 비아디 그리고 SMIC까지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한국의 주도주보다도 못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는 지금까지 주도주 볼만하고 앞으로 더 많은 주도주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매주 주도주 투자 전략을 내놓으면서 주간 추천 종목을 내놓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한화솔루션을 새롭게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향의 정책 관련주로 다시 한번 부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증권사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하나증권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섬세하게 관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들이 8월부터 한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팔고 나간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급감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외국인들의 보유 비율이 축소된 기업 중에서 이 3가지 요건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기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PBR이 최저점에 있거나 두 번째로는 ROE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순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낮아지고 이러한 3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살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PBR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 어떠한 기업들이 해당되나 봤더니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생활건강, 두산밥켓, CJ제일제당, 삼성 E&A, CJ E&M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1시 20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 보유율이 급감한 기업이 어떤 것이 있나 봤더니 LG화학은 특히나 2022년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거의 10%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OE 상승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죠. 힌트가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HD현대, 미포, 현대건설, NC소프트, 휴젤, 금호석유까지 이 중에서는 사실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도 눈에 띄고요. 마지막입니다.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은 3가지 이러한 요건들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요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나 네이버 있고요. 두 번째로는 HMM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미래에셋증권, 네 번째로는 오리온, 네 번째로는 리노공업, 다섯 번째 JYP 엔터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은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의 흐름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의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